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면요리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당뇨성 혼수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 면요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도 약해집니다. 소화 기능과 나트륨 배출 능력까지 현저히 저하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면요리를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면요리는 혈압 급상승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당뇨병 위험은 40%, 심혈관 질환 위험은 무려 6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면요리 4가지와 건강한 대안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주방 속 면요리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면요리가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일 없던 한 그릇의 면요리도 이제는 과도한 탄수화물과 나트륨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74세 환자분이 좋아하던 냉면 때문에 수축기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이 있어요. 또 다른 환자분은 매일 점심으로 드시던 라면으로 인해 급성 혈당 상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에는 면요리 하나 고를 때도 훨씬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면요리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면입니다. 나트륨과 지방의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1700mg에서 2000mg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라면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라면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면을 튀기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지방들은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무려 6g에서 8g입니다. 65세 이후 하루 권장량이 15g인데 라면 하나로 절반을 채우는 셈이죠. 그리고 MSG와 각종 화학 조미료들이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이런 화학 물질들을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독성 물질들이 몸에 축적됩니다. 특히 글루탐산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인공 조미료와 방부제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의 역과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화학 첨가물을 계속 섭취하면 만성 신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김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면서 거의 매일 점심으로 라면을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만에 혈압이 140에서 180으로 올랐고
간 수치도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ALT 수치가 120까지 올라가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죠. 라면을 끊고 한 달 만에 혈압이 20mmHg 떨어지고 간 수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밤늦게 라면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생기고 과도한 나트륨 때문에 새벽에 부종으로 깨어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라면의 높은 혈당 지수 때문에 야간 혈당이 급상승해서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라면에 계란이나 치즈를 넣어서 영양을 보충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오히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더 늘리는 행위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냉면입니다. 여름 보양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혈압 폭탄입니다. 냉면이 시원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냉면 육수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평균 1800mg에서 많게는 2500mg까지 들어 있습니다. 육수를 다 마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서는 거죠. 특히 평양냉면의 경우 진한 육수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더욱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냉면의 차가운 성질입니다. 65세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둔해지는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차가운 냉면을 드시면 혈관에 이중 충격을 주게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심장마비 위험을 4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냉면의 면발도 문제입니다. 메밀이 들어있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분과 화학 첨가물이 대부분이에요. 시중에 파는 냉면의 메밀 함량은 보통 30%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밀가루, 고구마 전분, 각종 첨가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냉면 한 그릇의 혈당 지수는 약 68로 흰 쌀밥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냉면에 들어가는 양념도 문제입니다. 식초, 겨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극적인 양념은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위벽이 약해지는데 자극적인 양념은 더욱 해롭습니다. 73세 박씨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마다 냉면을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 냉면을 드시고 30분 만에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혈압이 200을 넘었더군요. 평소 140 정도였는데 말이죠. 냉면 속 과도한 나트륨과 차가운 성질 때문에 혈관이 급격히 수축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혈압을 안정시켰지만 자칫 뇌출혈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또한 냉면 육수에는 많은 양의 인공 조미료와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 파는 냉면 육수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방부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화학물질들이 65세 이후 약해진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 쫄면입니다. 위를 자극하는 매운 탄수화물의 대표격입니다. 쫄면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여러 면에서 위험한 음식입니다. 먼저 쫄면의 면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쫄면은 일반 밀가루보다 글루텐 함량이 높은 강력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쫄깃한 식감을 내는 거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서 소화불량, 복부팽만, 가스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쫄면의 양념입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자극적인 재료가 대량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설탕이나 물엿도 많이 첨가됩니다. 한 그릇의 쫄면에는 보통 15g에서 20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는 각설탕 5개에서 6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급격한 당분 섭취가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쫄면의 나트륨 함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그릇에 평균 1200mg에서 15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김치나 단무지 같은 반찬까지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더욱 늘어납니다. 고나트륨 식품은 혈압을 올리고 부종을 유발하며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쫄면에 자주 들어가는 식초도 문제입니다. 신맛을 내기 위해 인공 식초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위산과 함께 이벽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71세 최 씨 여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매운 음식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3번 쫄면을 드셨어요. 그런데 점점 속쓰림과 소화 불량이 심해지더니 급기야 인내시경에서 위염과 식도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쫄면을 끊고 2주 만에 속쓰림이 많이 완화되었고 한 달 후에는 소화 불량도 거의 사라졌어요. 쫄면의 또 다른 문제는 혈당 지수가 높다는 점입니다. 쫄면의 혈당 지수는 약 84로 매우 높은 편이에요. 이는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65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고혈당 지수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쫄면에 자주 곁들여 먹는 튀김이나 만두도 문제입니다. 이런 기름진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칼로리가 급증하고 소화 부담도 커집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내장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요. 네 번째, 크림 파스타입니다. 소화 안 되는 지방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림 파스타는 맛있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여러 면에서 위험한 음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크림 소스에 들어있는 과도한 포화지방입니다. 크림 파스타 한 접시에는 보통 25g에서 35g의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 중 60% 이상이 포화지방입니다. 65세 이후 하루 포화지방 권장량이 15g인데 크림 파스타 한 접시로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크림 소스의 주재료인 생크림과 버터는 유제품에서 나온 동물성 지방입니다. 이런 지방들은 65세 이후 떨어진 지방분해 효소로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또한 소화되지 않은 지방은 간에 축적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크림 파스타의 나트륨 함량도 상당합니다. 한 접시에 평균 800mg에서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파마산 치즈를 추가하면 나트륨 함량이 더욱 늘어납니다.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많은 양의 나트륨이 생성되거든요. 크림 파스타에 들어가는 유제품의 유당도 문제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유당분해 효소인 락타아제의 활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국인의 경우 65세 이후 약 85%가 유당불내증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폭부팩만, 가스,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78세 이씨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자가 사다 준 크림 파스타를 드시고 나서 심한 폭부팩만과 설사에 시달리셨어요. 처음에는 장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크림 파스타를 드신 후 몇 시간 만에 증상이 시작되었더군요. 유당불내증과 지방 소화 불량이 동시에 온 것이었습니다. 크림 파스타의 칼로리도 매우 높습니다. 한 접시에 보통 600칼로리에서 800칼로리가 들어있어요. 이는 65세 이후 여성의 하루 권장 칼로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기초 대사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체중 증가와 함께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크림 파스타에 자주 들어가는 베이컨이나 햄도 문제입니다. 이런 가공 육류에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발암 물질이 들어있고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아요.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유해 물질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위험한 면요리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면요리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실 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습관은 면요리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공복에 면요리를 드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라면이나 냉면으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면요리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혈당이 한 번 오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67세 정씨 어르신의 경우 공복에 라면을 드시고 나서 혈당이 300을 넘어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으셨지만 잘 조절되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라면을 드신 후 의식을 잃으셨어요. 다행히 응급처치로 혈당을 안정시켰지만 자칫 당뇨성 혼수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복에 면요리를 드시면 위벽도 손상됩니다. 빈속에 자극적인 양념과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면 위산과 함께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더욱 취약합니다. 두 번째, 국물까지 마시는 습관입니다. 면요리의 진짜 위험은 국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면 국물에는 나트륨의 80% 이상이 들어있어요. 면만 먹고 국물을 남기면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국물까지 다 마시시죠. 냉면 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하다고 육수를 다 마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이미 권장량의 2배인데 여기에 면요리 국물까지 마시면 나트륨 과잉 섭취는 피할 수 없어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부종을 유발하며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몸에 나트륨이 축적되기 쉬워요. 이는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세 번째, 면만 먹고 반찬 없이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면요리만 단독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면요리는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부족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또한 면요리만 먹으면 혈당 상승이 더욱 급격해집니다.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면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76세 김씨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매일 점심을 라면으로 해결하셨는데 반찬 없이 라면만 드셨어요.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늘었고 당화혈색소가 6.8에서 8.2까지 올라갔습니다. 근육량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체지방률이 크게 증가했어요. 네 번째, 늦은 저녁에 먹는 면요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출출할 때 라면이나 우동을 끓여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는 여러 면에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늦은 저녁에 면요리를 드시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는 위산 역류를 일으켜서 식도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뜨겁고 자극적인 국물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밤새 속쓰림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잠들게 됩니다. 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65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한데 면요리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으면 다음 날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면요리의 높은 나트륨 함량도 수면에 악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갈증을 유발해서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들고 부종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요. 70세 박 씨 어르신의 경우 거의 매일 밤 10시경에 라면을 드셨는데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속쓰림과 부종 때문에 밤새 뒤척이시다가 낮에는 피로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셨죠.
야식을 끊고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면요리 섭취 습관들이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면요리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대안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면요리는 65세 이후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 면요리들로 바꾸시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면요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건강한 대안, 메밀국수입니다. 저혈당 지수에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메밀국수가 왜 좋을까요? 먼저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일반 밀가루 면의 혈당 지수가 80에서 90인 반면 메밀국수는 50에서 60 정도예요. 이는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하다는 뜻입니다. 65세 이후 당뇨병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낮은 혈당 지수는 정말 중요해요.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루틴은 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성분이죠. 또한 메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밀국수가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메밀국수의 단백질 함량도 일반 밀가루 면보다 높습니다. 메밀 100g당 단백질이 13g 정도 들어 있어서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량을 생각하면 이는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메밀국수를 드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메밀국수 중에는 메밀 함량이 낮고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메밀 함량이 최소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물보다는 비빔 메밀국수나 찬 메밀국수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국물에는 여전히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74세 장씨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으로 혈당 관리가 어려우셨는데 좋아하던 냉면을 메밀국수로 바꾸셨어요.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1에서 7.2로 떨어졌고 혈압도 10mm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변비가 해결되어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셨죠. 두 번째 건강한 대안, 현미쌀국수입니다. 장 건강에 좋고 당 부담이 적은 훌륭한 선택이에요. 현미쌀국수는 현미로 만들어져서 일반 쌀국수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비타민 B1은 신경계 건강에 중요한데 65세 이후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미쌀국수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글루텐이 없어서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는데 현미 쌀국수는 부담 없이 소화됩니다. 현미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현미 쌀국수가 이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건강한 장내 환경은 면역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현미 쌀국수의 혈당 지수도 일반 밀가루 면보다 낮습니다. 약 65 정도로 혈당 상승이 비교적 완만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현미 쌀국수를 드실 때는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베트남 쌀국수처럼 숙주나물, 고수, 양파 등을 듬뿍 넣어서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식이섬유 섭취량도 늘릴 수 있어요. 69세 이씨 여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라면 대신 현미 쌀국수로 바꾸셨어요. 한 달 만에 복부팽만과 가스가 많이 줄어들었고 장 운동도 활발해져서 변비가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편해져서 식사 후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건강한 대안, 두부면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부담이 없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두부면은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부면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단백질 함량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15g에서 20g 정도 들어있어서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인데 두부면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두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부면의 탄수화물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100g당 탄수화물이 3g에서 5g 정도밖에 없어요. 이는 일반 면요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 여성분들의 골밀도 감소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영양소예요. 두부면은 칼로리도 낮습니다. 100g당 칼로리가 100칼로리 이하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 쉬운데 두부면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적어요. 두부면을 드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국수처럼 국물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볶음면처럼 야채와 함께 볶아서 드셔도 좋아요. 냉면처럼 차갑게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72세 김씨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식이 조절이 필요하셨는데 좋아하던 라면을 두부면으로 바꾸셨어요. 6개월 만에 체중이 7kg 줄었고 당화 혈색소도 7.8에서 6.9로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근육량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체력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세 가지 건강한 면요리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요리들로 바꾸시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면요리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면요리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면요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도와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간단하지만 지키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첫 번째 원칙, 국물은 남기고 면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면요리의 진짜 위험은 국물에 숨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면 국물에는 전체 나트륨의 80% 이상이 들어 있어요. 냉면 육수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국물이 시원해서 국물이 맛있어서 하시면서 국물까지 다 드시는데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국물을 남기고 면만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2000mg이라면 국물을 남기면 400mg 정도만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 권장량인 2000mg의 5분의 1 수준이죠. 국물을 남기는 것이 아까우시다고요? 건강과 비교하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으로 인한 고혈압, 부종, 신장 질환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생각해 보시면 국물 한 그릇이 전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국물 없이 면만 먹는 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오히려 국물이 짜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요. 저염식에 적응하고 나면 이전에 짠맛이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국물 대신 물을 한 잔 더 마시세요. 수분 섭취도 늘리고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더 마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원칙, 반찬과 함께 드세요. 영양 균형을 맞추고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면요리만 단독으로 먹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식사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부족해요. 이런 불균형한 식사가 반복되면 영양 결핍과 함께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요리와 함께 드시면 좋은 반찬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이 필요합니다. 삶은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등이 좋아요.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이고 혈당 상승도 완화시킵니다. 채소 반찬도 중요합니다. 김치, 무말랭이, 오이소박이, 콩나물 등 발효 채소나 생채소를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화해줘요. 또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에는 요오드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과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해조류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좋은 반찬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68세 조씨 여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라면을 자주 드셨는데 반찬 없이 라면만 드셨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죠. 제가 반찬과 함께 드시라고 권했더니 삶은 계란과 김치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만에 식후 혈당이 20에서 30mg 정도 낮아졌고 전체적인 영양 상태도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하루 한 번 이상 면요리는 피하세요. 간과 신장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면요리라도 매 끼니마다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물론이고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의 누적으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돼요.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2번, 3번 면요리를 먹어도 간에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독성 물질들이 몸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들을 계속 처리하다 보면 신장 기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어요. 만성 신장 질환은 한 번 생기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면요리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점심시간대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점심에 먹으면 오후 활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고 저녁까지 시간이 있어서 소화도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면요리를 드시지 않는 날에는 다른 건강한 음식들을 드세요. 현미밥에 된장국, 생선구이에 나물 반찬 같은 전통적인 한식이 좋아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나트륨 함량도 훨씬 낮습니다. 75세 정씨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매 끼 면요리로 식사를 해결하셨는데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부종도 심했어요. 면요리를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한식으로 바꾸셨더니 2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부종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3가지 원칙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원칙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국물 남기기, 반찬과 함께 먹기, 하루 한 번으로 제한하기. 이것만 지켜도 면요리로 인한 건강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이 줄어들고 소화가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이 몸에 뵐 겁니다. 건강한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칙들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들을 통해 면요리를 바꿨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직접 목격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 분들의 변화를 보시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례, 71세 박씨 어르신입니다. 냉면을 끊고 메밀국수로 바꿨더니 혈압이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박씨 어르신은 고혈압으로 2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수축기 혈압이
170에서 180을 오가며 불안정했어요. 특히 여름에는 거의 매일 냉면을 드셨는데 냉면을 드신 날에는 혈압이 더욱 올라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면과 혈압 상승의 연관성을 잘 모르셨어요. 시원한 냉면이 혈압에 나쁠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냉면 육수의 나트륨 함량을 설명드리고 차가운 음식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박씨 어르신께서 냉면을 완전히 끊고 메밀국수로 바꾸신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0mm 정도 떨어졌어요. 한 달 후에는 150 초반까지 안정되었고 3달 후에는 혈압약을 한 가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부종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박씨 어르신은 오랫동안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셨는데 냉면을 끊고 나서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신발이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이전에는 새벽에 자주 깨셨는데 이제는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씨 어르신께서 메밀국수도 충분히 맛있네요.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두 번째 사례, 68세 이씨 여사님입니다. 라면 대신 두부면으로 바꿨더니 체중이 5kg이나 줄었어요. 이씨 여사님은 혼자 사시면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매일 라면을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1년 사이에 체중이 8kg이나 늘었고 당뇨병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무릎도 아프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씨 여사님께 라면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두부면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부면이 맛있을까요?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직접 드셔보시니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볶음 형태로 만들어서 야채와 함께 드시니 포만감도 좋았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첫 달에 2kg, 둘째 달에 2kg, 셋째 달에 1kg이 줄어서 총 5kg 감량에 성공하셨어요. 무엇보다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두부면의 풍부한 단백질 덕분이었죠. 혈당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6.3에서 5.8로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무릎 통증도 체중 감량과 함께 많이 완화되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씨 여사님께서 음식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진작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올바른 식단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두 특별한 치료나 약물 없이 단순히 면요리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룬 변화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은 변화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직접 경험해 보시니 그 효과에 놀라시더군요. 건강한 음식의 힘,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신 거죠.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라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65세 이후에는 몸의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좋은 변화의 효과도 더 빨리 느낄 수 있어요. 박씨 어르신처럼 혈압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냉면 대신 메밀국수를 시도해 보세요. 이씨 여사님처럼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면 대신 두부면을 드셔 보시고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건강에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면요리를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면요리 4가지는 라면, 냉면, 쫄면, 크림 파스타입니다. 이 면요리들은 과도한 나트륨으로 인한 고혈압과 부종, 혈당 급상승, 위장장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도 되는 건강한 면요리 3가지는 메밀국수, 현미쌀국수, 두부면입니다. 이 면요리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면요리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국물은 남기고 면만 드시고 반찬과 함께 먹고 하루 한 번 이상은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면요리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면요리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박 씨 어르신처럼 혈압이 안정되고 이 씨 여사님처럼 체중이 줄고 당뇨가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봐왔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면요리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면요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라면 한 그릇이 당뇨성 혼수를 부를 수 있고 냉면 한 그릇이 혈압을 2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메밀국수 한 그릇이 혈압약 하나를 줄여줄 수 있고 두부면 한 그릇이 5kg 감량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 면요리를 다시 살펴보세요. 냉장고 속 라면을 메밀국수로, 매운 쫄면을 두부면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